자, 여러분, 오늘의 월문타, 3월 월문타예요. 월간 질문 타임즈 백지 복습하는 방법. 자, 요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백지 복습을 하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형광생 친구들이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, 여러분. 일단은 백지 복습은 복습이니까 첫 번째, 복습이 왜 필요한가? 뭐 이거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복습이 왜 필요한가 정리해드리고, 두 번째는 백지 복습 어떻게 하는 것인가, 그 다음에 효과는 무엇일까. 자,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. 효과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자, 복습을 왜 하는가인 건데,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 또는 지혜가 늘어나는 과정이 혼자서 그걸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쵸? 결국에 뭐 선생님이나 뭐 학원이나 뭔가 문제집의 뭐 답지 같은 걸 통해서 내 지식이 늘어나잖아요. 그쵸? 혹은 지혜가 늘어날 건데,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늘린 게 아니라 뭔가 도움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화를 해야 됩니다. 체화.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 다 날아가서 자기 게 아니게 되는 거죠.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, 그 수능을 잘 보려면 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, 처음 보는 신유형의 문제도 풀 줄 알아야 하고, 어느 정도 익숙한 유형도 풀 줄 알아야 하는데, 여러분들이 복습을 꼼꼼하게 잘하면 사실 요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아니, 수능을 잘 보려면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요 신유형이 많지 않아요. 수능 문제를 보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뭐 두세 개 정도인데, 그런 것들은 그냥 그때 해결한다 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익숙한 문제들을 내가 실수 없이 잘 풀려면 결국에 복습을 잘 해야죠. 그쵸? 당연한 소리입니다, 여러분. 복습을 잘해야 되는 거고, 최상위권 전 상위권까지 갈 때는 여기를 잘하면 되고,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해결하시면 돼요.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,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, 좀 극단적으로, 제가 말이 좀 험하지만 그냥 할게요. 내가 만약에 풀었던 문제를 틀리면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문제집을 푸니까 문제집에서 만약에 내가 1번도 맞고 2번도 맞았어요. 근데 나중에 풀 때는 얘가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. 그쵸? 이건 확실하게 체화가 안 된 거니까 내가 체화를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한 번 맞는 문제는 영원히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요거는. 자, 백지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? 뭐 간단해요. 그냥 준비물은 백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, 백지가 이런 식으로. 그냥 거기다가 문제를 내가 쓰는 건데, 문제를 간단하게 쓰는 게 좋아요.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쫙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겁니다. 이때 이 논리 전개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좀 3번이랑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.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, 자, 예를 들어볼까요, 여러분? 여러분이 기하 문제를 풀 건데, 자, 원 이렇게 있어요, 원.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막 도형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, 도형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풀었고 선생님이 이 보주선을 딱 그어가지고 문제가 풀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여러분들이 백지복습을 할 때도 이 보주선을 그리겠죠. 결국 이런 좀 발상적인 것들, 혹은 되게 간단한 단서 하나로 해결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봤자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. 그쵸? 뭐 복습을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고, 언제 효과가 좋을 것이냐. 예를 들면은 수투 문제에서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데, 뭐 수투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3차 함수가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이런 3차 함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. 이런 3차 함수도 있고 다양한데, 만약에 이런 것 중에서 요것이 문제 조건에도 맞으면서 정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. 수투 문제를 풀면
얘를 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려본 다음에 답이 나오네. 정답. 오케이. 하고서 넘어가는 친구 되게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직관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찍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엄밀하지 않게 케이스 하나 잡아가지고 정답 이러고 넘어가는 친구 되게 많은데 이게 어려운 시험이나 수능장에서 간혹 내가 뭔가 답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 순간에 답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낚시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식의 태도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물론 이제 이게 운이 좋아서 수능에 나의 운이 딱 맞아가지고 수능 날 딱 찍어서 정답을 잘 풀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을 해야 돼요. 리스크.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리스크를 줄일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가 나쁘지 않은데 찍어서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내가 얘를 조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봐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이 논리 전개를 할 때도 마치 수리논술 답안을 작성하듯이 혹은 여러분들이 뭐 내신 경험이 있다면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라 가정하는 거예요. 굉장히 깐깐해가지고 뭐 딴지를 걸 수 있다. 이걸 상상하면서 그 깐깐함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논리 전개와 엄밀함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. 자, 이해됩니까, 여러분? 자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백지 복습을 하면 효과가 안 좋은 경우의 예시 뭐가 있냐면 암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암기. 그러니까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풀어준 그 풀이를 그냥 필사하듯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걸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. 알겠죠?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필사라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 논리를 기억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지 않더라도 내가 두세 개 문제라도 두세 개 그러니까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두세 개라도 꼭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자, 알겠죠? 자, 백지 복습은 너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자, 복습은 디폴트예요, 디폴트. 디폴트가 뭐죠? 기본값이라고. 당연히 하는 거라고, 당연히. 근데 습관처럼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, 습관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몰아서 해도 괜찮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내가 몰랐던 것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월간 타임즈 마무리할게요. 끝.